요 며칠 사이 민주당이 공천을 둘러싸고 슬슬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조만간 임계점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몇몇 비명계 의원들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표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일 뿐더러 받은 사람들이 모두 비명계만 있다 보니 반발이 장난 아닙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에게는 경선 시 얻은 표에서 30%를 감산하고 하위 20% 평가를 받으면 20%를 감산하는데요. 지역구 경선만 해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사실상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광주 서구갑 재선인 송갑석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요. 자신이 하위 10% 혹은 하위 20%를 받았다며 사실상 컷오프를 당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의원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이들 모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명계라고 할 수 있죠. 송 의원은 내가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 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며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분개했습니다. 또 송 의원은 민주당은 과연 이 총선에서 승리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원칙 하나로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광주 서구갑이 어떤 곳입니까?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바로 당선되는 민주당 텃밭 중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곳은 원외 친명 핵심인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었죠. 그러니 당연히 친명 자객 공천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게 당연하죠. 하지만 강 대표가 그를 둘러싼 성추행, 음주운전 등 여러 구설수로 불출마를 택하니 송 의원과 경쟁할 친명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일단 송갑석 의원을 주저앉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위 20% 평가를 내린 거겠죠. 성남 중원 현역인 윤영찬 의원도 자신이 하위 10%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윤 의원은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밀실 공천, 사적 공천, 저격 공천은 승리를 헌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지도부가 윤영찬에게는 쉽게 공천을 줄 수 없다. 윤영찬을 물리칠 3번 타자를 물색 중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을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윤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였는데요. 이재명 대표님, 자기 가족과 살을 베내야 하기 때문에 혁신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라며 칼자루 쥔 분이 이참에 정치적 비판 세력과 잠재적 라이벌을 마구 베면서 고통 운운하시면 안 되죠. 참으로 민망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미 19일 현역 국회부의장인 사선 김영주 의원은 자신이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김 의원은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라며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다고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을 말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의 현역인 박용진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요. 박 의원은 강북을에서 공천을 두고 친명인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며 그래서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동시에 박 의원은 어떤 부당함과 불의에도 굽히지 않겠다며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컷오프 위기에 몰린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 또한 20일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라며 사감이나 친소관계가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믿기진 않습니다. 또 이 대표는 혁신공천은 피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가죽을 벗기는 아픈 과정이라며 모두가 영원히 함께 가면 좋겠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라고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표는 하위 평가자들의 당연한 불만을 내부 분열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원망은 대표인 제게 돌리라고 했습니다. 당내 원로들도 이 대표의 브레이크 고장난 공천을 두고 21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원과 지지자,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 관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이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공천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왜 모든 함수를 통해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오느냐며 박용진이 하위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하위 20%에 들어간다면 이재명은 하위 1%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공천 상황을 반영한 듯 명절 이후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초 40 총선을 전망할 때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만 두고 보면 현재 추세는 어느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백중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동시에 당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와 그 다음 있을 전당대회에서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두 마리 토끼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나치게 큰 승리를 거두어 승자의 저주에 빠졌는데요. 이것까지 극복하려니 이 대표조차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갈등은 압력 밸브 없는 증기소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고 조만간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 40 총선까진 불과 4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래프 코리아